그래서 오늘은 기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약 7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용심입니다. 요즘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모자로 멋을 부려봤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새해를 맞아 저희는 옷깃을 더 여미고 은퇴 준비 열기는 더 후끈하게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무하시면서 기밀 유지 계약이라는 문서를 접해 보셨거나 아니면 그 체결을 진행해 보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기밀 유지 계약서는 영어로 Non-Disclosure Agreement를 줄여서 NDA 혹은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줄여서 CDA라고 많이 불러요. 상대방과 비즈니스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협의에 앞서 우선 각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공유되는 기밀 정보를 거기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서로 부과하는 투웨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업무상 기밀 유지 계약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체결하는 기밀 유지 계약은 막상 체결된 이후에 체결 이행 과정에서 그 위반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다툰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지 그 사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약 7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올라플렉스하고 로레알 간의 소송건을 준비했어요. 소를 제기한 원고, 영어로는 plaintiff라고 합니다. 원고는 올라플렉스 LLC라는 업체와 LIQWD 잉크라고 하는 두 업체인데 편의상 이 둘을 합쳐서 올라플렉스라고 하겠습니다. 올라플렉스 LLC는 캘리포니아에 기반한 헤어 제품 스타트업이에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2012년부터 올라플렉스는 염색의 일부로 이 탈색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탈색을 하다 보면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 모발이 끊어지지 않게 이 모발을 손상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모발 강화 물질을 개발을 해요. 이 물질을 사용해서 모발을 보호 강화하는 헤어 제품을 개발을 시작합니다. 2014년 6월경에 온라인에 이 헤어 제품을 출시를 해요.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던 올라플렉스 제품의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올라플렉스 제품을 사용한 모발이 염색 후에 훨씬 더 정돈되고 윤기도 나고 염색한 그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죠. 올라플렉스는 2014년 11월부터 로레알 USA가 소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도 제품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제품이 아주 히트 상품이 돼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015년 1월경 로레알이 인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라플렉스 측에 접촉을 합니다. 여러 차례 양사 간 미팅이 있은 후에 양사는 추가 논의를 위해 2015년 5월 15일에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기밀유지 계약이 체결되고 며칠 뒤인 19일에 올라플렉스는 이런 계약을 토대로 해서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미공개인 특허 자료를 로레알 측에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유된 자료 내에는 이 올라플렉스의 히트 상품에 들어갔던 핵심 물질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양사 간 여러 차례 만나서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올라플렉스 제품의 효능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로레알 측으로 공유가 돼요. 그러다가 2015년 9월에 로레알 측에서 올라플렉스에게 인수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철회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거 얼마 안 돼서 로레알이 경쟁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해요. 이야기 전개상 예상하셨겠지만 올라플렉스는 2017년 1월 기밀 유지 의무 계약을 위반했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고 특허를 침해했다는 등의 클레임을 토대로 해서 로레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올라플렉스 측의 입장은 이래요. 로레알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기밀 정보이자 영업 비밀을 사용했고 이걸 사용해서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 이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항하는 로레알 측의 입장은 올라플렉스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데 있어서 올라플렉스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사용한 적이 없다.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라플렉스와 인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경쟁 제품을 우리는 만들고 있었고, 인수 가능성 때문에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올라플렉스 측의 정보를 제공받긴 했지만 경쟁 제품을 만드는데 올라플렉스에서 제공한 정보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송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배심원에 의해서 판결 진행이 됐어요. 배심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어느 발명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덩치 큰 대기업이 와서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인수하고 싶어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 논의를 위해서 이 둘이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에 의존해서 발명가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대기업에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지 얼마 안 돼서 대기업은 인수는 없던 걸로 하자라고 철회를 하고요. 인수는 무산되고 경쟁 제품을 출시하고요. 인수 이야기가 무산되면서 결국 아이디어를 공개했던 발명가만 뒤통수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수는커녕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뺏어가지고 경쟁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거나 이런 괘씸한 대기업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진 거죠. 올라플렉스가 로레알에 전달했던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냐 안 하냐라는 법적 공방은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로레알 측의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레알이 주장한 것처럼 올라플렉스로부터 정보를 받긴 했지만 그 정보는 영업 비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침해한 게 없어 라는 주장은 변명처럼 들렸을 수 있겠죠. 올라플렉스와 접촉해서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그냥 개발을 했었던 거다라는 주장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다면 그러면은 왜 인수를 고려하고 왜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판사 그리고 특히 배심원에게 들려주는 내러티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부 내용을 떠나서 상대방과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전달받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경쟁 제품을 출시했다면 그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 자체가 경쟁 제품을 출시한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부정적인 판단, 좀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은 올라플렉스의 선의로 임한 협상과 정보 공유, 그리고 로레알 측에 의한 변명, 속임수, 뒷꿍꿍이를 대비하는 그런 구도의 강력한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었어요. 1심에서 배심원은 로레알이 의도적으로 올라플렉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경쟁 제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기밀유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올라플렉스의 특허를 침해했다 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로레알 측에게 총 9,100만 달러, 하나로 약 1,062억 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죠. 해당 금액은 이제 법원에 의한 추가 판결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로 수정이 돼요. 그래서 한 4,992만 달러, 하나로 약 583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 손해배상액은 수정이 됩니다. 이러한 수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판결하면서 법원은 로레알에게 올라플렉스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영구히 금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영어로 permanent injunction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비되는 용어로 예비적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는 영어로 preliminary injunction이라고 합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은 판결이 날 때까지 일정 기간 적용되는 반면에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그러한 영구적 금지 명령의 판결을 내린 즉시 차후 항소 등을 통해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영구히 적용되는 상당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로레알 측은 이러한 영구적 금지 명령에 불복해서 즉시 항소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배심원에 의한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새로운 재판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로레알 측에 추가적으로 1,430만 달러, 하나로 약 167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변호사 비용을 올라플렉스 측에 지급하다라는 의견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괘씸죄가 적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레알은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 진행 사항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로레알 측에서 뭔가 크게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회사 간 매각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죠. 근데 이 소송의 경우에서 보셨듯이 기밀유지 계약이나 특허 출원은 단지 선언적인 의미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서 영세한 스타트업의 권리와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우선 그 보호 수단으로서 기밀 유지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그 이행 과정에서 양사 간 기밀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참조하고 챙기시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케이스가 많은 점을 시사를 하는데요. 우선 기밀 유지 계약 하에서 양사 간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나 시점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단계에서 현재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나 자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 주고받는 편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단순 기밀 정보인지 아니면 영업 비밀인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나 자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며 접근하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로레알의 경우처럼 만약에 상대방의 경쟁 제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상대방의 관련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달받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인 경우에는 전달받기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개발의 핵심이 되는 물질과 같은 그런 주요 기밀이나 영업 비밀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전달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조금 더 한정하고 아예 명시해서 적어두는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 논의 목적으로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듀딜리전스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접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기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 이유를 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단순히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별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논의를 중단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면 자료가 있다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에 있어서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추가 자료나 정보 검토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상업화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지가 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수 추진을 드라이브하던 어떤 내부 사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수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말하자면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어떤 독립적이고 별도의 합리적인 어떤 비즈니스 디시전이 있어서 논의가 중단됐던 거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차후에 혹시 이와 관련된 다툼이 생겼을 때 보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활발히 논의되고 진행되는 그런 기밀유지 계약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았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